그때부터 점점 시드를 늘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나의 통장에서만 자금을 관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수익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데요. 현재 지금 제가 모은 돈이 딱 40만 원 있거든요. 40만 원이요?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돈을 진짜 모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지금 시작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찾아왔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고수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솔루션은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나요? 딱히 정리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 20일 지나면 점점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쵸. 월급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부를 쓰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써서 단순히 숫자만 기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다들 이런 부분 없이 바로 그냥 투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의미 없거든요. 나의 그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식 잔고를 관리하겠습니까? 완전 너무 찔리는데요. 저번에 테슬라부터 사가지고. 네. 가계부를 쓰면서 한 달에 들어오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라. 제일 중요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네. 그러면 그 스크루지님은 사회초년생 때, 저 같은 사회초년생 때 월급에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축을 하셨는지,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네. 제가 사회초년생 때가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26살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겠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몰랐던 네.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월급의 70% 이상은 다 강제로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연봉이 2,40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고 세후에 18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용돈 한 40만 원 정도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보험금 내고 연금 내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20만 원 정도를 제가 저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120만 원. 이거는 무조건 저축을 하고 그랬죠. 내가 번 돈과 나가는 돈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좀 더 그 나가는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나의 통장에서만 자금을 관리하거든요. 네. 월급도 여기서 여기 맞아요. 들어오고 내가 뭐 공과금 나간 것도 여기서 나가고 내 용돈도 여기서 쓰고 뭐 생활비도 여기서 쓰고 여행도 여기서 쓰고 그러다 보면은 쓰는 돈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면 이제 저축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장 쪼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을 쪼개서 급여 계좌는 급여가 들어오고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만 해주는 용도예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처럼 커맨드 센터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통장들을 이체를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행 통장, 생활비, 공과금, 비상금, 저축 통장 다 이체하고 남는 돈을 쓰는 거죠.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본가에 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뭔가 이제 독립에 대한 뭔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고민이긴 하거든요. 뭔가 회사와 더 가까워져야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독립했을 때 경제적 단점이 뭔가 크리티컬하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한테 감사하며 같이 살면 됩니다. 왜냐면은 독립하는 순간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요. 왜냐면 월세 한 달에 막 최소로 구해도 막 60만 원 이상이잖아요, 요즘에. 그럼 일단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서 60만 원이 없어지는 건데 독립해서 내가 정말 약간 좀 부모님과 떨어져서 잔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 그거 말고는 저는 장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뭐 관리비도 다 내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 사는 것도 다 내가 내야 되고 이제까지 다 부모님이 다 장을 보면서 사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냥 독립하는 순간 나는 그냥 돈을 모을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야겠네요. 제가 제일 고민인 게 당장 투자를 먼저 할지 예적금부터 먼저 할지 통장 쪼개기부터 할지 순서를 한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단 통장 쪼개기로 쪼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을
70% 이상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수익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1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공부를. 그래서 1년 동안 50권의 책을 읽으세요.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건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진짜 소액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뭐 5만 원부터 뭐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적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점점 시드를 늘리는 겁니다. 투자금 시드를. 그렇게 해서 투자로 점점 바꿔가는 거죠. 물론 전 예적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저는 20대 분들도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첫 번째 목표는 5천만 원을 모으는 게 제 목표인데, 이 사회초년생이 첫 5천만 원을 모으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혹시 그 기간을 뭔가 단축시킬 수 있는 팁이 네. 있을까요? 있죠. 제가 했던 경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5천만 원 모으는 거는 저는 1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갔어요. 처음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5천만 원 모으려면 진짜 4년 이상, 5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거의. 그럼 이제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저는 2년 차, 3년 차부터 감으로 사고 운으로 파는 시대? 이제는 전략으로 움직여야죠. 퀀터스 프라임 전략.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투자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N잡을 시작했습니다. 네, N잡을 통해서 월급의 수익을 다 저축에 활용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요즘에 N잡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내가 그냥 퇴근 후에 그냥 배달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주말에 뭐 나의 취미를 살려서 취미형 N잡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앱테크 같은 것도 한 달에 뭐 2, 30만 원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을 만약에 모으면 뭔가 더 씀씀이가 제가 보기엔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5천만 원 모았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다들 5천만 원 모으면 남자들은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차 사고 싶을 것 그쵸. 자동차를 구매를 꿈꾸거든요. 전 진짜 그건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결국에는 감가상각되는 건데 크게 저는 재테크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약간 좀 되게 올드한 라떼일 수 있겠지만, 내가 젊어서 고생해야 나중에 진짜 40대에 들어서 편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또 저는 아직도 제 돈 주고 자동차를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5천만 원이 모이면 저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5천만 원부터는 이제 시드가 조금 더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이걸 다시 예금에 넣어 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주식, 채권, 뭐 예적금 뭐 이렇게 해서 좀 배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단 뭐 3년 이내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투자에 실질적인 시작을 하는 느낌인 건데, 뭔가 처음으로 투자 시작하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ETF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은 커버드 콜 ETF를 하거나, 네, 뭐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좀 주가 등락이 적은 편에 속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개별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마이너스 50%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ETF가 마이너스 50% 맞는 경우는 진짜 뭐 테마주, 섹터, 어떤 특정 섹터에 들어가는 ETF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등락이 심하진 않고, 시장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럼 재테크도 시작을 하고 약간 5천만 원 모을 때쯤이면 뭔가 이제 제 경력 관리도 중요해지는 시기일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 시기 때는 네. 경력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5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가 3년 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직했어요. 이직해서 연봉을 2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첫 번째 직장에서 한 3천 중반 정도를 받았는데, 이거 정도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봉 상승률을 따지니까 내 월급이 급성장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시도했고, 이제 저는 대기업으로 가서 연봉 2배로 이제 점프를 하고, 거기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진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했고, 작년에 이제 대기업 나왔을 때, 그때도 또 연봉이 2배였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이제 한 3년 넘게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저는 저한테 뭔가 정신적으로 또는 뭔가 재정적으로 안 좋은 인간관계는 좀 멀리 피했어요. 제가 무슨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재테크를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야, 그냥 술이나 마셔. 놀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쉽게 저한테 물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자들을 멀리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정말, 저랑 잘 맞는 사람들, 자기 개발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이라는 표현 좀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갔고, 이게 처음에는 되게 약간 스노우볼처럼 뭐 5명 이렇게 만나다가 점점 이제 맞는 사람끼리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갔고 그런 분들 같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가치관을 가진 풀을 넓혀가는 게 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테크트리를 타고 싶은데 반대 테크트리를 타고 싶은 사람과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각자의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거지, 네, 그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이렇게 고수를 찾아왔는데 완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서영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1억을 모으기까지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이게 재테크계의 훈련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서 가장 어디 먼저 가죠? 훈련소를 가죠. 거기서 정말 얼차례도 받고 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받고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복싱장에 이제 등록하려 할 때 뭐 하죠? 먼저 뭐 하죠? 줄넘기 하죠. 줄넘기만 계속 시키죠, 관장님이. 이 줄넘기 왜 시키는지 되게 의아하지 않나요? 의문이 드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스텝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줄넘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줄넘기가 안 되면은 정말 좋은 복싱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줄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할 때도 시드머니 1억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자산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정만 거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요. 저도 1억 모으기까지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돈을 쉽게 쓰지 않고 잃지 않고 계속 불려나가는 생각만 계속 하게 돼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지금을 잘 버티면은 앞으로는 더 자산가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완전 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